저는 지금도 그날을 선명히 기억합니다. 아들 도윤이가 혼자 집에 찾아온 날이었습니다. 저녁을 차려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엄마, 요즘 건강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너는?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그런데 도윤이가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갑자기 물었습니다. 엄마, 지난주에 드린 용돈 잘 쓰고 계세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 무슨 용돈? 도윤이가 눈을 깜빡이며 되물었습니다. 제 보너스 받아서 100만 원 드렸잖아요. 유나가 전달했다고 했는데 저는 더욱 의아해졌습니다. 도윤아, 나는 받은 적이 없는데. 네, 그럴 리가요.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들더니 계좌 이체 내역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유나한테 100만 원 줬는데 어머니께 꼭 전달하라고 했어요. 정말 못 받았어, 도윤아. 도윤이 창백한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그 돈은 어디로 간 거지?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제 마음속에 작은 의심 하나가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혹시 며느리가 중간에서 가로챈 건 아닐까 하고요.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애써 지웠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유나는 그런 애가 아니라고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등불 같은 이야기로 마음을 밝혀드리고 싶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올해 64살 송원희입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도윤이가 20살 때였어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슬퍼할 시간도 없었어요. 아들을 키워야 했으니까요. 도윤이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한 번도 제게 속 썩인 적이 없었어요. 대학도 장학금으로 다녔고 아르바이트하며 용돈도 스스로 벌었습니다. 엄마, 나는 괜찮아. 엄마나 편하게 지내.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어요. 더 넉넉하게 키워주지 못한 게요. 도윤이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대학을 졸업해 결국 대기업 연구직에 취직했습니다. 연봉도 높다며 이제 엄마 고생 끝났다고 말해주는데 그 말이 얼마나 기특하고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도윤이가 결혼한 건 작년 봄이었습니다. 며느리 유나를 처음 본 날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님, 잘 부탁드려요. 환하게 웃으며 두 손으로 인사하던 모습. 수수한 원피스에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어요. 첫인상이 정말 좋았습니다. 어머, 예쁘네. 우리 도윤이가 복 받았구나. 제가 그렇게 말하자 유나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제가 더 복 받았어요, 어머님. 그때만 해도 정말 좋은 며느리를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후 몇 달은 평온했습니다. 가끔 신혼집에 반찬을 싸들고 가면 유나는 늘 고마워했어요. 어머님, 항상 이렇게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조심스러운 말투에 공손한 태도. 저는 며느리가 예뻐서 자주 찾아갔습니다. 함께 장을 보러 가기도 하고 쇼핑을 다니기도 했어요. 어느 날은 유나가 5년째 입었다는 낡은 원피스를 입고 있더군요. 유나야, 그 옷 언제 샀어? 아, 이거요? 대학교 때 샀어요. 아직 멀쩡해서요. 저는 가슴이 짠했습니다. 젊은 애가 돈 아낀다고 낡은 옷을 입고 있다니. 기특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어요. 유나야, 우리 오늘 옷 사러 가자. 내가 사줄게. 어머님, 괜찮아요. 저 필요한 거 없어요. 아니야, 가자. 며느리 예쁘게 입히고 싶은 게 시어머니 마음이야. 그날 백화점에 가서 원피스 2벌과 가방을 사줬습니다. 유나는 처음엔 사양하더니 나중엔 정말 기뻐했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주변 친구들은 시댁 때문에 힘들다는데 저는 어머님 만나서 정말 복받은 며느리예요. 저는 그 말이 좋아서 자주 선물을 사줬습니다. 옷도 가방도 신발도요. 도윤이도 자랑스러워했어요. 엄마, 유나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한테 제일 든든한 사람이에요.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좋은 며느리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요. 검소하고 예의 바르고 도윤이를 아끼는 며느리. 제가 바라던 며느리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도윤이의 그 한마디가 모든 걸 흔들었습니다. 100만 원을 유나한테 줬는데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 유나가 그 돈을 가로챈 걸까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유나는 그런 애가 아니라고요. 하지만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작은 씨앗처럼 제 마음속에 심어진 채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설쳤습니다. 100만 원이 사라진 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혹시 유나가 정말 그 돈을 가로챈 걸까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저는 계속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며느리를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저를 괴롭혔습니다. 내가 며느리를 이렇게 의심하다니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궁금한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반찬을 핑계로 도윤이네 집을 찾았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유나가 문을 열어줬어요. 어머님, 어떻게 오셨어요? 평소와 똑같은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반찬 좀 만들어서 왔어. 너희 요즘 바쁘잖아. 어머님, 항상 감사해요. 들어오세요. 유나는 여전히 공손했습니다. 저는 거실로 들어서며 슬쩍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파 위에 명품 브랜드 쇼핑백이 놓여 있었어요.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유나야, 쇼핑했어? 아, 네. 친구 생일 선물 사러 갔다 왔어요. 유나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은 현관 쪽 신발장으로 향했어요. 새 구두가 몇 켤레 보였습니다. 모두 깨끗하고 비싸 보이는 것들이었어요. 예전엔 이런 게 없었는데 저는 애써 태어난 척했습니다. 요즘 도윤이 일은 괜찮아? 네, 바쁘긴 한데 괜찮대요. 어머님은 요즘 어떠세요? 대화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온 뒤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유나가 원래 저렇게 물건을 많이 샀나? 기억을 되짚어 봤어요. 분명 결혼 초에는 검소했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돈을 아끼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제가 눈치채지 못했던 걸까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하지만 도윤이의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100만 원을 유나한테 줬는데 그 돈은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며칠 후 도윤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 이번 주말에 출장 가요. 그래, 어디로? 부산이요. 2박 3일 정도 갈 것 같아요. 알았어. 조심해서 다녀와. 전화를 끊고 나서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윤이가 출장 가는 동안 유나는 혼자겠네요. 저는 그날 저녁 유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유나야, 도윤이 출장 간다며? 혼자 있기 심심할 텐데 내일 저녁에 우리 집에서 같이 먹을까? 얼마 후 답장이 왔어요. 어머님, 감사한데요. 내일은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요. 다음에 꼭 뵐게요. 저는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 젊은 애들끼리 만나는 게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하며 넘어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백화점 식당에서 친구들 모임이 있어서 갔다가 우연히 유나를 봤어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여자친구들과 함께 있었는데 모두 화려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유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로 산 듯한 고급스러운 원피스에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저게 유나가 맞나? 예전의 수수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유나의 표정은 밝았어요. 하지만 제게 보여주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저는 그들이 지나갈 때까지 숨죽이며 지켜봤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가 뭘 본 거지?
집으로 돌아온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유나가 거짓말을 한 건 아닙니다. 친구들과 만나는 게 맞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모습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제가 알던 유나가 아니었어요. 혹시 나한테만 다르게 보였던 걸까?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윤이에게 말할 수 없었어요. 도윤아, 유나가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더라. 그런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아들이 걱정할 게 뻔했습니다. 게다가 제가 며느리를 미행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저는 스스로를 의심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윤이가 출장에서 돌아왔어요. 엄마 다녀왔어요. 응, 고생했어. 유나는? 유나는 잘 지냈대요.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았다고. 도윤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다행이다. 하지만 제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도윤이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엄마, 혹시 지난달에도 용돈 못 받으셨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저번에 100만 원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확인해 봤는데 그 전달에도 유나한테 50만 원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거든요. 뭐? 엄마, 그것도 못 받으셨어요? 저는 목이 막혔습니다. 못 받았어, 도윤아. 전화기 너머로 도윤이의 한숨이 들렸어요. 이상하네. 대체 무슨 일이지?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우연이라고 넘길 수 없었어요. 150만 원이 사라진 겁니다. 두 번 모두 유나를 통해서요. 전화를 끊은 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유나가 정말 그런 걸까? 제가 사준 선물들, 새로 산 명품들, 화려한 옷차림, 모든 게 이제 달리 보였습니다. 혹시 그 돈으로 산 건 아닐까요? 아니, 그럴 리 없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확신은 점점 흔들렸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도윤이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유나에게 직접 물어봐야 할까요? 하지만 두 가지 모두 쉽지 않았습니다. 가족 관계가 깨질 수도 있었으니까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며느리를 너무 좋게만 본 걸까? 처음 만났을 때의 밝은 인사, 수수한 옷차림과 검소한 태도, 모두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저를 속이기 위한 연기였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것. 150만 원이 사라진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도요. 다음 날 아침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유나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어머님,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시면 같이 백화점 가실래요? 제가 어머님 옷 하나 사드리고 싶어요.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멈춰 섰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뜨거워졌어요. 분노일까요? 슬픔일까요? 아니면 배신감일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다는 것. 진실을 마주해야 할 때가 온 겁니다. 유나의 문자를 받은 뒤 저는 답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춰 섰어요. 제가 어머님 옷 하나 사드리고 싶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옷을 사준다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150만 원이 사라진 지금 모든 게 의심스러웠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도윤이가 혼자 집에 찾아왔어요.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엄마, 얘기 좀 할 게 있어요. 그래, 앉아라. 도윤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유나 회사가 어딘지 아세요? 대기업 홍보팀이라고 하던데. 정확한 회사명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 자세히는 안 물어봤는데. 도윤이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사실 저도 유나가 이상해요. 뭐가? 말이 자꾸 달라져요.
어제 한 말이 오늘은 다르고 제가 물어보면 얼버무리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아, 혹시 유나가 정말 대기업 다니는 거 맞니? 도윤이 침묵했습니다. 한참 만에 대답했어요. 사실 저도 확인해 본 적은 없어요. 결혼 전부터 그렇게 말했고 전 그냥 믿었어요.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어떨까? 네, 엄마. 그래야 할 것 같아요. 도윤이 돌아간 뒤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직접 확인해 보기로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유나가 출근하는 시간에 맞춰 저는 집을 나섰어요.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선글라스를 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며느리를 미행한다는 게 떳떳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알아야 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요. 유나는 8시 30분에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멀찍이 떨어져 따라갔어요. 유나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탔어요. 저도 같은 버스에 올랐습니다.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어요. 창밖을 보는 척하며 유나를 지켜봤습니다. 유나는 핸드폰을 보며 무언가를 웃고 있었어요.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저와 통화할 때의 조심스러운 모습과는 달랐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유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도 서둘러 일어났어요.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유나는 골목길을 따라 걸었어요. 저는 한참 뒤에서 따라갔습니다. 대기업 사옥이 보일 줄 알았습니다. 높은 유리 건물, 세련된 로비, 그런 걸 상상했어요. 하지만 유나가 멈춘 곳은 달랐습니다. 낡은 4층짜리 건물이었어요. 외벽은 시멘트색 그대로였고 페인트가 벗겨진 곳도 보였습니다. 유나는 그 건물로 들어갔어요. 저는 멍하니 서서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3층 창문에 간판이 보였어요. 대한무역. 작은 글씨로 쓰인 희미한 간판이었습니다. 대기업이 아니었어요. 작은 무역회사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전신주의 기대숨을 골랐어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모든 게 거짓이었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시켰어요. 하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컵을 들 수조차 없었습니다. 분노와 슬픔과 실망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왜 거짓말을 했을까?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울 수 없었어요. 카페 안에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참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커피가 다 식어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디서부터가 진실이었을까? 유나의 밝은 웃음도, 공손한 인사도, 검소한 태도도 전부 거짓이었을까요? 아니면 일부는 진실이었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유나가 저희를 속였다는 것. 집에 돌아온 뒤에도 저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어요. 문득 유나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회사가 요즘 정말 잘 돼서 점장만 해도 월급이 억대래요. 그 말을 했을 때 유나는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저도 그 말을 믿었습니다. 친정이 넉넉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니 이상했습니다. 친정이 그렇게 잘 사는데 왜 유나는 늘 검소했을까요? 왜 낡은 옷을 입고 있었을까요? 혹시 그것도 거짓말인가? 의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결혼식 때 받았던 유나 아버지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전화를 걸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버튼을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낮고 지친 목소리였습니다. 사돈어른 잘 지내셨지요? 유나 시어머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돈어른 회사 일 잘 되신다면서요? 전화기 너머로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숨을 삼키는 소리까지 들릴 만큼 묵직한 침묵이었어요. 그리고 이어진 대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회사요? 무슨 말씀이세요? 네, 유나가 그러던데요. 사돈어른 회사가 잘 돼서 바쁘시다고. 그쪽에서 작게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회사요? 저희 그런 거 한 적 없습니다. 네, 그럼 저랑 집사람 작은 식당 해온 지 15년 됐습니다. 요즘 장사가 워낙 안 돼서 다음 달이면 접어야 하나 고민 중이에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유나가 마지막까지 거짓말을 한 겁니다. 친정이 힘들다는 것도 전부 거짓이었어요. 아니, 친정은 정말 힘든데 유나가 거짓으로 포장한 거였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엔 참을 수 없었어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했을까?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건 슬픔이었어요. 며느리를 믿었던 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닦았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붉게 부은 눈, 창백한 얼굴,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순 없어. 아들을 위해서라도. 도윤이는 아직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내를 믿고 있었어요. 제가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하죠? 도윤아, 유나는 거짓말쟁이야. 그렇게 말할 수는 없었어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확실한 증거요. 저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종이와 펜을 꺼냈어요. 그리고 하나씩 적기 시작했습니다. 유나가 했던 말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대기업 홍보팀에서 일한다던 말도 거짓이었고, 친정이 회사를 운영한다던 말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줬다는 용돈 150만 원 역시 저에게 전달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사실들을 하나씩 적어 내려가자 가슴속에서 다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참았어요. 냉정해져야 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됐어요. 저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유나는 왜 이렇게 거짓말을 했을까? 무엇을 원했던 걸까? 돈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였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더 이상 속을 수 없다는 것,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름답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 감흥도 없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접어 서랍에 넣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어. 도윤이를 지키겠어.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올랐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어요. 결이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결이.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각오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잠들 수 있었습니다. 눈물은 다 흘렸어요. 슬픔도 다 느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행동뿐이었어요. 내일부터 움직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유나의 거짓을 하나씩 벗겨내겠다고요.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게 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믿었습니다.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요. 비록 늦더라도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을 위해 힘을 비축해야 했어요. 긴 싸움이 시작될 테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유나랑 같이 와라. 할 얘기가 있다. 알겠어요, 엄마. 저녁이 되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어요. 도윤과 유나가 들어왔습니다. 유나는 여전히 수수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저는 거실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앉아라.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 섰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했어요. 유나야, 오늘 회사에서 뭐 했니? 홍보팀 회의했어요, 어머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다니는 회사 3층에 있는 작은 무역회사던데. 순간 유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술이 바르르 떨렸어요. 도윤이 황급히 물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며칠 전 아침에 내 와이프 뒤따라가 봤다. 대기업 아니더라. 유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 친정 아버지 식당 하신다던데? 다음 달이면 문 닫으신대. 어머님, 그건. 유나는 무언가 변명하려고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지난번 너희 집 갔을 때 소파 위에 있던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 나 똑똑히 봤다. 신발장에 있던 명품 구두들도 봤고, 그리고 도윤이 부산 갔을 때 백화점에서 명품 둘러쓰고 쇼핑하던 내 모습 우연히 내가 봤다. 꽃다발 전달했다는 말도 나는 받은 적이 없다. 제가 하나씩 말할 때마다 유나의 어깨는 점점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도윤이 유나를 돌아봤습니다. 유나야, 제발 좀 솔직하게 말해봐. 유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나는 그냥.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초라해 보이기 싫었어요. 뭐? 도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친정이 가난하고 회사도 작고 그런 제가 싫었어요. 유나가 울먹였습니다. 대기업 다니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어요. 부잣집 딸처럼 보이고 싶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했구나. 죄송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유나가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저는 그걸 막았어요. 일어나. 무릎 꿇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 도윤이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어요. 유나야, 나는. 도윤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나는 내가 가난해도 상관없었어. 회사가 작아도 상관없었어. 여보. 근데 거짓말은 안 돼. 그건 정말 안 돼. 도윤이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저는 유나를 똑바로 봤습니다. 유나야, 너는 왜 우리보다 내가 만든 거짓말을 더 믿었니? 유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울기만 했어요. 명품을 사면서 행복했니? 아니에요. 그럼 왜 계속했어? 멈출 수가 없었어요. 한번 시작하니까. 유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았어요. 멈추면 다 들킬 것 같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저는 문득 하나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생겼어요. 유나야, 그럼 명품 쌀 돈은 어디서 났어? 유나가 말을 못했습니다. 설마, 도윤이 돈을? 도윤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혹시 용돈 중간에 가로챈 거 아니니? 유나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도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유나야, 설마 그건 아니지? 유나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유나야, 대답해. 미안해요.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이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물어야 했어요. 언제부터? 결혼하고 나서요. 내 생일 꽃다발도? 네. 도윤이가 나에게 준 보너스 용돈도? 죄송해요.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유나가 중간에서 용돈을 빼돌렸던 거예요.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좀 밖에 나갔다 올게요. 도윤아. 엄마, 지금은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요.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거실에는 저와 유나만 남았습니다. 유나는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울고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도윤이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건 필요한 과정이었어요. 진실은 언제나 아프니까요. 저는 천천히 유나 옆에 앉았습니다. 유나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님, 유나야.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 지금 뭐가 제일 무서워? 모든 걸 잃을까 봐요. 모든 게 뭔데? 도윤 씨요. 그리고 어머님도요.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나야, 너는 진짜 소중한 걸 잃은 거야. 네, 너 자신을 잃어버린 거야. 유나가 저를 봤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거짓말 속에 살면서 진짜 내 모습을 잃어버렸잖아. 죄송해요. 저는 유나의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봤어요. 유나야, 너는 기회가 있었어. 어머님, 진실을 말할 기회가 수없이 많았어. 하지만 너는 끝까지 거짓말을 선택했지. 유나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어. 어머님, 제발. 나는 더 이상 너를 며느리로 볼 수 없어. 그 말에 유나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어섰어요. 이제 도윤이 결정을 기다려야지. 1시간쯤 지났을까요?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도윤이가 돌아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도 붉게 부어 있었어요. 하지만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유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보. 도윤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앉아.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유나가 다시 앉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지켜봤어요. 도윤이 거실 한가운데 섰습니다. 한참을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유나야, 결정했어. 이혼하자.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유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여보, 그건 내가 너한테 뭐가 부족했어?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돈을 더 벌어야 했어? 더 좋은 집에 살아야 했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왜 거짓말을 했어? 왜 내 돈을 훔쳤어? 유나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는 그냥 무서웠어요. 무서우면 말을 했어야지.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야. 도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나는 내가 가난해서 사랑한 게 아니야. 내가 유나라서 사랑했어. 유나가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도윤이 눈을 감았습니다. 지금은 내가 사랑한 유나가 누구였는지 모르겠어. 여보, 제발. 이미 늦었어, 유나야. 도윤이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내일 변호사한테 가. 연락처 여기 적어뒀어. 유나가 바닥에 무너졌습니다. 안 돼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 도윤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게 맞는 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유나가 울며 매달렸습니다. 여보, 한 번만 기회를 줘요. 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회는 이미 많이 줬어. 너는 그걸 거짓말로 채웠고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믿을 수 없어. 도윤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감정이 없었어요. 한번 깨진 신뢰는 되돌릴 수 없어. 유나가 제게 매달렸습니다. 어머님, 말씀 좀 해주세요. 제발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나야, 이건 내가 자초한 일이야. 어머님, 이제 받아들여야 해. 저는 유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집 나갈 준비해. 내일까지. 어머님, 정말. 됐어, 유나야.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도윤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괜찮아. 저는 도윤의 어깨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도윤아, 잘 결정했어. 정말요? 그럼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해.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몸은 지쳤지만 마음은 후련했어요. 진실을 밝혔으니까요. 그리고 올바른 결정을 내렸으니까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게 떠 있었어요. 이제 끝이구나. 거짓말로 얼룩진 관계의 끝.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도윤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작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올 거예요. 힘들겠지만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미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렸으니까요. 진실을 선택했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집에 오지 않았어요. 유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혼자 설거지를 했어요. 혼자 텔레비전을 보다가 껐습니다. 고요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거짓말 속에서 불안하게 사는 것보다 진실 속에서 혼자 있는 게 나았어요. 밤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한 걸까? 너무 냉정했던 건 아닐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건 필요한 일이었어. 도윤이를 위해서라도요. 나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도윤이 찾아왔어요. 엄마, 들어와라. 도윤의 얼굴은 야위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게 보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턱수염도 까칠하게 자라 있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밥은 먹었니? 네. 거짓말인 게 보였습니다. 도윤이도 아직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다른 종류의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머니를 걱정시키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나온 거짓말이었죠. 부엌으로 가서 미역국을 데웠습니다. 밥을 퍼주고 반찬을 차렸어요. 김치,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도윤이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반찬들이었습니다. 먹어라. 엄마, 저는 먹고 얘기하자. 도윤이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몇 숟가락 뜨더니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역시 먹을 수 없었나 봅니다. 엄마, 미안해요. 너는 잘못한 거 없어. 제가 유나를 제대로 못 봤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 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에요. 계획된 거짓말이었어요.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건 슬픔이었어요. 배신당한 사람의 슬픔이었습니다. 이혼 서류 신청했어요, 엄마. 예상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듣으니 가슴이 먹먹했어요. 결혼할 때의 행복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절을 하던 두 사람. 저는 그날 정말 행복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게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유나는 모래 매달렸어요.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내 마음은 도윤이 창밖을 봤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한마디도. 그래. 어떤 말을 해도 이제는 의심부터 들어요.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결혼할 때만 해도 정말 좋아했는데. 알아. 이렇게 무너질 줄 몰랐어요. 저는 도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말없이 그렇게 한참을 있었어요. 어떤 위로의 말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시간만이 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었어요. 며칠 후 유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더니 초인종을 눌렀어요. 어머님,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머리도 헝클어져 있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씻지도 먹지도 못한 것 같았어요. 들어와. 거실로 들어온 유나는 소파에 앉자마자 고개를 숙이고 계속 울었어요. 저는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유나는 받지 않았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유나야, 이미 늦었어. 아니에요. 어머님이 도윤 씨한테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이미 너는 우리에게 신뢰를 잃어버렸어. 이제 그만하거라. 유나가 저에게 매달렸습니다. 손을 잡고 울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나도 사람이고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무너진 신뢰는 다시 쌓을 수 없었어요. 도윤이의 몫이었습니다. 유나야, 내가 한 일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어머님, 마지막까지 거짓말했잖아.
친정이 힘들다고. 어머님, 저 정말 잘못했어요. 제 말을 듣고 유나가 더욱 심하게 울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제발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유나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번 깨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 법이거든요. 거짓말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유나야, 이제 됐어. 앞으로 잘 살아라. 어머님, 도윤이 결정을 존중해줘. 그 애도 많이 상처받았어. 그렇게 한참을 더 매달리던 유나가 결국 포기하고 일어섰어요. 문을 나서면서도 계속 뒤돌아보더라고요. 어머님, 정말 죄송했어요.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게 맞는 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며칠 후 이혼 절차가 모두 끝났습니다. 도윤이 집에 와서 말했어요. 어머니, 모든 게 정리됐어요. 고생 많았다, 도윤아. 도윤의 얼굴은 여전히 야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편안해 보였어요. 결정을 내린 뒤에 안도감 같은 게 보였습니다. 앞으로 어머니랑 함께 살아도 될까요? 사람을 믿는 게 무서워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사실 저도 혼자 지내는 게 외로웠거든요. 아들과 함께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었어요. 그럼 당연하지.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사람을 잘못 봤어요. 도윤이 제 손을 잡고 사과했어요. 괜찮다, 도윤아. 너 잘못이 아니야. 사람 마음은 겉으로 알기 어려운 법이야. 저는 도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렇게 도윤이 다시 저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서로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아침에는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날씨 이야기, 동네 이야기, 때로는 아무 말 없이 그냥 걸었습니다. 그게 좋았어요. 저녁에는 도윤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불고기. 도윤이는 맛있게 먹었어요. 식사 후에는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도윤이 설거지를 하고 저는 행주질을 했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소중했어요. 도윤도 퇴근 후에는 제 이야기 상대가 되어 주었습니다. 회사에서 있었던 일, 동료들 이야기. 저는 듣기만 해도 좋았어요. 주말에는 함께 시장도 보러 다녔습니다. 과일을 고르고 생선을 고르고 채소를 골랐어요. 도윤이 무거운 짐을 들어줬습니다. 엄마, 이것도 살까요? 응, 사자. 짧은 대화였지만 따뜻했습니다. 이제 저는 아들과 단둘이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비록 상처가 많이 났지만 진실을 밝혀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만약 그때 그냥 넘어갔다면 계속 속았을 테니까요. 더 큰 거짓말 속에서 살았겠죠. 그리고 제가 깨달은 건 이겁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눈치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오랜 경험으로 사람을 보는 눈이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60년을 살아온 제 직감을 믿어야 했어요. 그게 옳았습니다. 지금은 도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어요. 아들이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행복해지기를 바라면서요. 천천히 한 걸음씩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도윤과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도윤이 불쑥 말했습니다. 엄마, 그때 제대로 말려주셔서 감사해요. 뭐가? 유나 이료.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 계속 속았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도 느끼고 있었잖아. 그래도 엄마 덕분이에요. 도윤이 제 손을 잡았어요.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천천히 하자. 네, 엄마.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거짓말로 쌓은 탑은 결국 무너집니다. 하지만 진실은 늦게 와도 반드시 사람을 찾아옵니다. 이번 일로 저는 또 한 번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알았어요. 가족이란 거짓말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진실과 신뢰 위에 세워지는 거라는 것을요. 지금 저와 도윤이는 그 진실 위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아요. 우리에겐 진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서로가 있으니까요. 봄이 오면 도윤과 함께 꽃구경을 가려고 합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길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려고요.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 살아갈 겁니다. 진실 위에서요.